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미래 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변화되어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일상 속 변화를 모두가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예전에 가방 가득 끙끙거리며 새 책을 받아와서 설레는 마음 담아 좋아하는 잡지 사진 오려서 넣고 문방구에서 사온 아세테이트지 비닐로 책 커버를 싸고 교과서 귀퉁이마다 그림을 그려 넣곤 했던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미술계만 하더라도 이제는 종이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만 하지 않습니다. 예술계에서도 변화가 엄청납니다. 특히 요즘 미술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술 전시장에 들어서면 액자에 걸린 그림은 없고 공간에서 그림이 움직이고 빛과 소리가 가득합니다. 화성인궁 미디어 아트쇼가 점점 유명해지고 있죠. 가보셨나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미디어 아트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될 미디어 아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와주셨던 정예인 님이 쉽고 재미있는 미디어 아트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노래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녀시대 힘내. 전시 기획 및 연출자 정예인 님이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프랑스에서는 새해에 우리나라처럼 이런 덕담을 나누거나 떡국을 먹거나 이런 행사를 하나요? 프랑스에는 구정이랑 신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새해 인사 정도만 간단히 하는 편인데요. 보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보나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좋은 한 해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새로운 미술의 방향인 미디어 아트에 관해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건데요. 그럼 일단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디어 아트가 뭘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미디어 아트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의 원형은 사실 메디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프랑스어에서는 매개체, 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틴어를 직접적으로 계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메디움이라는 중간에라는 뜻의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메디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에서 미디움, 미디엄, 중간에라는 뜻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원을 들으면 좀 짐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아트는 무언가의 사이를 중개하는 기술이나 특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한 예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흔히 올드 미디어라고 불리는 이제 매스 미디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매체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로 불리는 이제 뉴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걸 활용한 아트를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원초적으로 종이에다가 무언가를 끄적끄적 거리는 평면 작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중간에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하는 예술 표현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그럼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미디어 아트가 태동하게 된 태동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한데요. 실제로 이제 매스미디어가 탄생하게 된 뭐 사진이라든지 영화가 탄생하게 된 뭐 19세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뭐 키네틱 아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초중반 정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기계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를 예술로서 승화시킨 작업들을 키네틱 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기계에 의해서 생성된 빛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도 키네틱 아트의 일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기계 미학에 대한 찬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사진으로 봐야 된다, 영화로 봐야 된다, 뭐 키네틱 아트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 대전에 의한 급격한 공학 기술의 발전하고 이제 매스컴 이론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뭐 TV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미디어 아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급격하게 공학이 발달이 되고 TV 보급률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미디어 아트가 처음 탄생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굳이 왜 이 미술에까지 가지고 오게 됐을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예술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일방적으로 그냥 관람객들은 보기만 하고 일방향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좀 많았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가능한 예술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좀 실험한 사람이 존 케이지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존 케이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음악 공연인데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고 네네, 관객들이 내는 소리로 이제 음악을 만든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존 케이지의 제자가 바로 백남준입니다. 그래서 백남준도 처음에는 사운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그리고 TV라는 매체가 상당히 대중화되면서 이 백남준과 함께 몇몇 작가들, 울프 포스텔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최초로 예술 작품에 텔레비전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시대에 최초의 휴대용 캠코더, 비디오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최초로 예술에 사용한 것도 백남준입니다. 어찌 보면은 혁명과 같은 거네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감상해야 한다라고 걸려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백남준 아트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 막 뭐가 변화되고 그 앞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처럼 구현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백남준 작업이라고 한다면 자석을 활용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백남준이 방송을 활용한 퍼포먼스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미디어 아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제 미디어 매체가 이제 비디오다 보니까 백남준은 그걸 먼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AI라든지 뭐 VR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 지금의 형태를 이루진 못했고, 최초의 어떤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 아트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가 비디오 아트에서부터 더 이렇게 발전되어 와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폭발적으로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미디어 아트가 좀 기존의 비디오 아트에서 훨씬 더 큰 범위로 확장이 된 가장 주요한 시점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등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의 일상, 삶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정말 개인형
휴대용 컴퓨터라고 불릴 만한 스마트폰들이 보급이 되고 비디오 아트조차도 약간 일방형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술가들한테.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상호 소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훨씬 긴밀하게 창작자와 관객이 좀 연결될 수 있는 뉴미디어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람객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소리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것들도 미디어 아트의 일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네. 요소들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장에 가보면 제가 걸어 다니는 발자국마다 꽃이 생긴다든지 손을 대면은 거기에 모양이 막 번져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말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반응형의 미디어 아트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AR이라든지 VR 이런 것들이 AI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이 되면 훨씬 더 그런 개인의 어떠한 움직임이라든지 개인의 데이터 값에 반응하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어찌 보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정혜인님께서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이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생각할 지점이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술이라는 거는 어떠한 관념적인 것의 실현이라고 보고 그 관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체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기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단의 하나일 뿐인 거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어떠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림만 활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각도 활용을 했고 뭐 전통적인 매체에서 벗어나서 근대에 들어서는 퍼포먼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술의 범위가 점점 점의 형태 뭐 이거 딱 이것만 활용해야 돼라는 점의 형태에서 스펙트럼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훨씬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게 어떠한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과 예술은 공존할 수 있는 거고 그 공존을 최초로 좀 실현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어 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저는 유다빈 밴드의 털어버리자라는 곡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새해고 사회적인 상황도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조금 과거에 우울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좋은 분위기로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힘내라는 의미로 이제 이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다 털어버리자고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아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디어 아트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활발하게 좀 실현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종류에 대해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떠한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작품에 참여해서 그 관람객의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이제 작품이 반응하도록 설계되거나 아니면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은 뭔가 꽃이 피어난다든지 네. 그런 종류들이 다 이 인터랙티브 아트에
포함이 되고요.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실현되는 실감 콘텐츠 아트들이라고 한다면 뭐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혼합 현실이라고 MR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실현되고 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보다 앞서서 나온 컴퓨터 아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컴퓨터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컴퓨터 네. 그래픽을 좀 활용을 해서 가상 세계를 좀 구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창작자와 관람자 간의 소통을 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서 비물질화된 예술을 좀 하는 거를 컴퓨터 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컴퓨터 아트의 일부분으로서 이제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넷아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웹상에서 뭔가를 구현을 해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 때 실제로 전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활용된 부분도 있어요. 미술대학 졸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기 힘들다 보니까 웹상에서 온라인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웹아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중이 되기도 했었죠. 네. 여전히 이제 전통적이긴 하지만 비디오 아트도 실행이 많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비디오 아트랑은 조금 다른 거는 인터랙티브 아트랑 좀 결합을 해서 진행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비디오 아트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 건 이제 뭐 바이오 아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바이오 아트, 네. 요것도 미디어 아트 약간 교집합으로 좀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신호를 이제 시각화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바이오 아트라고 해요. 완전히 미디어 아트에 속한다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교집합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새롭고 신비롭네요. 네. 그러면 작품들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많은 예술가들이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전당의 그 방고 작품을 보러 가듯이 미술하면은 왠지 액자에 그림이 걸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전시가 열리는 그 형태도 좀 궁금하거든요. 공간이 어떤 뭐 제약을 받거나 이러진 않는지. 사실 오히려 공간적인 제약을 깰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미디어 아트가 실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워낙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디서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있을 수는 있으나 큰 장애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그 광고처럼 빌딩에 상품 광고하면서 막 물건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영상의 그런 이미지들이 화려하게 펼쳐지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니면 예뻐서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멈춰서 그걸 보고 인스타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광고인데 그러면 그것도 미디어 아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작품, 뭐 미술 이런 걸로 보고 어디까지를 이제 광고 이런 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경계가 불분명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디어 아트라는 어감이 주는 어떠한 예술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광고 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미디어 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미디어 아트라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미디어 아트인 것 같고 아니면 미술관 가서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막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도 미디어 아트 같고 하니까 이제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사실은 상호작용을 원해서 처음 이제 시도되기 시작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방향 소통을 해요. 스마트폰이 있고 네. 아니면은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방송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되게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죠, 미디어 아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광고 업계 쪽에서도 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영상 매체라든지 혹은 어떤 콘텐츠들이 미술 혹은 예술이라는 그러니까 순수한 예술이라는 의미를 좀 퇴색시키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을 때 상업적인 것과 예술은 매칭이 조금 안 안 되죠. 되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예술이 상업과 완전히 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대중 매체를 좀 예술로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상업 예술하고 거리를 완전히 벌릴 수는 없거든요. 네. 어떤 스펙트럼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상업예술이다. 이쪽으로 가면은 뭐 진짜 미술관에서 볼 법한 순수 예술이다. 이런 것들을 나누기에는 좀 무의미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즐기고 싶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쫓아가면 되지 않을까. 미디어 아트를 칼같이 나눌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라는 것 자체가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시작된 것만큼 광고에서 끌어다 쓰고 예술 쪽에서도 미디어 아트를 좀 더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향성, 목적 지향성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과정에서 관객이라든지 시청자들한테 원하는 어떤 반응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떼서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른 부류의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좀 즐기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만 바라는 건 기업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술적인 지향점을 가져다 쓸 때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좀 전폭 지지해줘 가면서 활용을 하면서 윈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사실 예술이라는 게 정말 상업하고 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가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에서 단순히 어떠한 시각적인 부분만 흉내내기보다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술가들과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서로 윈윈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앞에 추천드렸던 곡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자우림의 슬픔이여 이제 안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별별미술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워낙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 한국에서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면 백남준을 빼놓을 수 없지만 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백남준 외에 다른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중에서도 이제 비디오를 활용한 작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게리 힐이라는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한 언어, 음성, 텍스트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인간이 바라보는 이미지 그리고 인간이 속한 공간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고 분해해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의 의식 그리고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연한 형태 등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고 좀 느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빌 비올라라는 작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탄생
죽음, 그리고 어떤 의식의 측면과 같은 그런 것들과 인간이 경험하는 것 뒤에 있는 어떤 무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시키는 작가거든요. 뭔가 되게 머릿속에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되게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던 거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시키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떤 종교화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에서 어떤 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숭고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네요. 네, 약간 그런 의식행위, 진짜 종교 의식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행위들을 좀 흉내낸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게릴 같은 경우는 수원시립미술관에서 2019년 네. 국제전에서 작품 전시를 했었어가지고 네. 혹시나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활용을 했다면 패트릭 트레셋이라는 작가분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학자에 더 가까우세요. 그래서 로봇 공학자에 가까우시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을 학습을 시켜서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그래서 로봇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네. 로봇이 초상화를 그립니다. 근데 이 로봇이 인간의 실수까지 학습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작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인지적인 그런 부분, 어떤 운동성 이런 것들을 로봇이 학습을 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작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로봇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해인을 닮은 사람을 그려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순간순간의 반응에 의해서 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로봇이 감지를 하고 그거를 그려내는 거예요. 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그 순간에 발현이 되는 거네요? 그 로봇이 그림을 그려내는 그 어떠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미리 입력이 되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부분들을 기본값이고. 네, 시킨 거죠. 작품이 잘 나오나요? 사실 그냥 보면은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낸 로봇이 그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단순한 질문 한 가지. 네. 지금 이런 식이면 그러면 우리 AI로 인하여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진다 이런 말처럼, 그럼 이렇게 되면 예술가도 다 사라질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AI가 발달을 한다고 해서 예술가가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AI는 단순히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가가 컴퓨터에 밀려서 사라질 것이다. 사실 사진기가 나왔을 때도 예술은 끝났다, 화가들은 직업을 모두 다 잃었다, 백수가 될 것이다 했죠. 네, 그쵸. 그런데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스펙트럼의 예술가들이 등장을 했고, 사진도 하나의 예술의 일부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들도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AI는 결국엔 수단일 뿐이지,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통해서 예술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AI로 뭔가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바로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런 식으로 예술가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술계가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예술가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인정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서 AI를 수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찾아내는 그 지점이 예술가의 철학과 그
그쵸. 신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AI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기억이 될 만한 전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미디어 아트 전시를 많이 하니까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좀 볼 수 있는 전시 위주로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3가지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순간이동전, 올해 작가상전, 그리고 프로젝트 해시태그전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꼭 봤으면 좋겠는 게 올해의 작가상전이거든요. 올해의 작가상에 모든 게 다 미디어 아트는 아니긴 하지만 거기서 제인진 카이젠 작가님 작업을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분이세요. 그런 경험에서 기인한 타자화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상실의 어떤 경험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쟁이나 분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 문제라든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사라든지 혹은 한국 무속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 관찰하고 리서치하고 기록하는 어떠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가시면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공간이 그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몰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시는 제가 알기로는 3월 23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시를 좀 보시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네. 아예 뉴미디어 소장품전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림을 보는 방법을 방송에서 꽤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작품은 뭐 캡션을 보고 뭐 아니면은 전체 먼저 보고 뒤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 눈에 들어오는 색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 보는 방법에 대한 좀 이해를 도와드렸는데 미디어 아트는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 아트를 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따로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작품 감상하듯이 캡션 보고 뭐 미디어 아트 작품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캡션을 먼저 보지 말고 거기서 오는 어떤 몰입감을 먼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늘 추천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작가가 이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관객과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캡션은 일종의 설명서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설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있는 그대로를 좀 느껴보고 내가 거기서 느껴지는 걸 먼저 정의 내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캡션을 좀 살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압도되는 나 자신만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과 이렇게 어떻게 일치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지 그것도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그쵸.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천현대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에서 지금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관심 가지시고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니까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류성실이라는 작가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체리장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저희 유튜브 컨텐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가짜 뉴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체리장이라는 캐릭터를 작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랑 네. 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인간 스스로가 상품화되는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거든요. 이 작품을 만약에 미디어 아트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 작품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뭔가
뭔가 미디어 아트 작품 중에서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동시에 직설적으로 이해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전시 외에도 뭔가 작품을 하나를 봐보고 싶다 하면은 이 작품을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는 전시 공간 밖에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공간 제약이 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시장 밖을 벗어난 곳에서 우리가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원에서 하는 9월, 10월쯤에 하나요? 네. 미디어 아트쇼가 있죠. 네네.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프랑스의 미디어 쇼를 좀 추천드리자면 리옹에서 매년 12월 첫 주에 미디어 아트 쇼가 진행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미디어 아트 쇼가 아니라 약간 중세 시대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약간 기리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성모 마리아한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뭔가 전통적인 종교 행사를 하는 데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불을 밝히고 약간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만 계승을 해서 리옹에서 이제라는 이름으로 페트 드 루미에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름으로 계속 매년 그런 식으로 미디어 아트 쇼를 하고 있어요. 그때 프랑스 리옹에 한번 가보시면은 시 전체가 이런 빛에 휩싸여서 그리고 미디어 아트,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반짝반짝해지거든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약에 혹시라도 12월 달에 프랑스를 갈 일이 계시다면 리옹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비슷하게 하는 건가요? 크리스마스가 11월 말, 12월 초 이때쯤에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초입에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항상 매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원 미디어 쇼는 제가 수원에 있었으니까 해마다 점점 발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같이 어우러지는 음악, 예술인들이 같이 총출동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빛의 향연 속에서 그 주변으로 설치 작품들과 아름다운 음악, 전통 음악과 함께 이런 것이 모든 예술의 집약체 아닐까. 굉장히 리옹 못지않게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수원에서 벌어지는 빛의 미디어 쇼 굉장히 아름답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와 그리고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어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어떤 곡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추천곡으로 유나의 오르트구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추천드린 노래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차분하고 잔잔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은 좀 더 희망찬 느낌으로 끝냈으면 해서 이 노래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미디어 아트를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불현듯 해봤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인님과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디어 아트는 주로 어떤 전공을 해야 할 수 있나요?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수단의 하나이고 예술적인 작가의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매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전공을 해야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진짜 순수 미술에 가까운 회화나 아니면 조속과 이런 걸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공학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시다가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비디오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하시던 분들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융합적이고 되게 학제 간으로 교류가 활발해야만 하는 장르라서 어떤 걸 전공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개발 요소라든지 뭐 IT 계통의 무언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VR, AR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작게 보면 우리가 인스타 릴스를 찍고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재밌게 올리고 이런 것도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미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어떠한 행위에서 기반한 예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디어 아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게 보편적인 만큼 이걸 예술로서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거는 작가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미디어 아트의 역사, 개념 정리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술가와 다양한 전시들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전시까지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최대한 함축하느라 조금 약간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장르의 예술 중에서도 미디어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멀티미디어 계통의 어떤 예술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현대미술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최대한 간결하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 정리가 싹 된 것 같거든요, 저는. 다행이네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미술 이야기 재미있게 전달해 주실 기회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우, 저야말로 너무 초대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변변한 도구 없이도 동굴 벽화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소와 사슴, 돼지, 그리고 그 동물 그림을 보며 사냥 연습을 하고 또 사냥에 성공해 오기를 기원하며 동굴 구석구석 더욱 사실적인 동물의 모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한 것이 모여 정보가 되었고 후대로 공유가 되어 현생 인류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기고 있나요? 인스타, 카톡, 일기, 내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핸드폰으로 일일 한 작품씩 미디어 아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진을 찍어도 좋고, 영상을 찍어도 좋고, 그 안에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경험을 체계화하고 나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나의 성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봅시다. 마지막 곡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의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